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시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코스피가 하락하는 와중에 코스닥이 또 이렇게 급등하는 장세는 처음 보네요. 트리거는 역시나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거기에서 나오는 이 투자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록 하루긴 하지만 이런 독특한 순환매, 코스닥 중심의 순환매가 돌았다는 게 확인이 된 점이 오늘 상당히 의미 있었던 그림이 아닐까 싶네요. 지수 마감 흐름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 이 장중에는요 2%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이 장 막판에 양전에 성공하는 움직임도 나타났고요. 마지막에 살짝 밀리면서 약보합권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8,400선 밑에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 코스피 200이 상당히 오늘 시사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단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죠. 이게 1% 이상 확연하게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 말은 즉슨 오늘의 코스피 하락은 대형주단에 집중이 됐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는 하락했지만 이 코스피 내에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8배에 달했었거든요. 시장 전체로는 온기가 퍼지고 있는, 좀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바로 코스닥이죠. 킥이었습니다. 8% 이상 상승하면서 920선을 돌파해줬는데 이 드디어 3대 메가 프로젝트 확실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국민성장펀드, 여기에 대한 투자가 드디어 집행되지 않겠냐, 돈이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코스닥으로 오늘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도 인프라 관련주로 수급이 확산이 됐고요. 화장품주도 오늘 흐름 상당히 좋았었죠. 그럼 과연 지수의 하루 종일 흐름, 일중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첫 번째로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2% 가까이 낙폭을 확인했었던 코스피였죠. 지난 금요일 이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었다가 이 지지 구간에서 다행히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장 마감 1시간 전쯤이었죠. 약 2시경이었습니다. 이때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서 빠르게 낙폭을 축소했고요. 잠깐 양전하면서 8,500선 넘어가는 구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짝 아쉽게 8,400선 밑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이 코스닥 우선은요 시작부터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도 걸렸었던 코스닥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2시경 지나면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자세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이 코스닥의 수급이 더 강하게 따라붙는 모습이었는데 이 삼전 한익이 장 막판 들어가지고 낙폭을 좀 회복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코스닥이 또 수급을 잔뜩 뺏기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오히려 이후에 더 강하게 가주는 코스닥이었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 순환매가 돌았다는 게 킥포인트였습니다. 그럼 과연 수급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돈의 흐름 바로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요 코스피에서 정말 역사적인 매도폭을 보였습니다. 7조 원이 넘게 팔아낸 외국인, 정확히는 7조 7천억 원 이상 매도세를 보였네요. 이 벌써 7거래일째 순매도 중인 외국인입니다. 물론 이 환율의 부담도 있겠지만요. 이 지난 금요일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 하나가 나왔었거든요. 한국의 반도체 명운을 가를 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정부가 결정한다. 상당히 외인들 입장에서는 물음표를 그릴 수가 있는 재료겠죠. 이것 때문에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더욱 이 외인들이 삼전 한익에 대해서 강한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 매물을 그대로 개인과 기관이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오늘 다시 한번 좀 팔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삼전 한익 빠지니까 이때다 하고 이 코스닥 자금을 빼서 코스피로 옮기는 개인들의 모습이었죠. 외인 자금 들어오긴 했는데요. 뭔가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 자금 규모가 아쉽습니다.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의 대거 순 매도력이 확인이 되는 하루였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시장의 흐름을 만든 오늘의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우리 시각으로 2시였습니다. 드디어 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제가 중요한 이야기들만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크게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로봇 피지컬 AI, 나머지 기타 에너지 전력 쪽 이야기로 간추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 삼전닉스가요. 서남권 그러니까 충청, 호남 지역에 통틀어서 800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 발표하기 전에는 다 합쳐서 2,000조 원의 투자가 단행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우리의 예상보다는 그래도 투자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덕분에 삼전닉스에 대한 투자 부담감이 좀 줄게 되면서 막판 들어가지고 이 두 종목이 낙폭을 만회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2035년까지 1,000조 원 이상의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추진을 하겠다. 덕분에 오늘 이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도 인프라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광주에 신규 반도체 단지가 들어선다는 거, 천안과 온양, 충청권 쪽에 HBM 팹 집중 투자가 단행이 된다는 점까지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CEO들의 발언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최태현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의 완공을 12년 앞당길 것. 최근 들어가지고 용인 클러스터 옛날에 첫 번째로 말 나온 뒤로 그 뒤로 소식이 없는데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거 맞아? 이 부분에다가 확신을 실어준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거기에 이 로봇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들 산업장관이요. 이 AI 로봇을 선점함으로써 우리가 글로벌 제조 강국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장관 입에서 이 로봇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겠다. 계속해서 주도권 이어가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CEO가 이 구미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로봇과 관련해서는 이 경북 구미에 투자를 집중시키겠다.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이 투자 관련 이야기들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집중해서 보셔야겠고요. 그 이외에도 ESS와 양수 체제를 확대하겠다. 이거는 지산 지소형 전력망 이쪽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 이 대통령의 확실한 한방까지 용인과 평택에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호남 쪽으로 확산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주들 강세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관련된 이야기가 큰 게 나왔는데 삼전이랑 한익은 왜 떨어졌느냐? 뒤에 이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오늘 삼전 한익 장 막판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투자 규모가 좀 적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낙폭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굉장히 3, 4%대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초대형 투자 부담. 지금까지는요, AI 붐의 이 엄청난 자본 지출, 투자 수혜를 직격으로 받았었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는 돈을 쓰는 입장이 됐습니다.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득될 게 없는 내용이겠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 이 반도체 초과 이익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이제 공론화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투심도 만만치 않게 좀 악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네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애플이요, 중국 CSMT, 우리에게는 창신 메모리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중국의 메모리를 구매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지금 CXNT, 창신 메모리, 그다음에 YMTC, 양쯔 메모리, 이런 중국의 메모리 기업들은요,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애플은 현재 칩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굳이 로비까지 해서 이걸 뚫으려는 이유 뭘까요? 맞습니다. 메모리 값이 그만큼 너무너무 비싼 거죠. 실제로 애플이요, 지난 25일 높은 메모리 값을 버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 20% 정도 높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주가가 5% 이상 급락했었죠. 이제는 중국에까지 손을 뻗는 애플인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삼전닉스, 마이크론, 기존 메모리 3사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가 있겠고요. 높여놨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였고요. 나머지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살짝 메모리 자체 이슈라기보다는 돈을 뺏어갈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었습니다. 바로 이틀 뒤죠. 7월 1일 수요일 코스닥 30주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 프리미엄 리그에 포함될 만한 종목들 리스트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메모리에 집중됐었던 눈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거든요. 일단 바로 옆에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반도체 단,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들 다 하락했고요. 그동안 그 수급 쏠림으로 피해를 봤었던 나머지 소비재라든지 이 헬스케어주들이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었던 종목들 순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우선 일라일일이나 머크 같은 경우에는 7%, 2%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 흐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메모리주들이 너무 올랐다 보니까 그간 피해를 봤던 종목들에게 슬슬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게 왜 하필 오늘 이 시점이었냐? 이유는 1번, 2번, 3번이 트리거가 된 거죠. 자, 그럼 오늘 장에서의 이 관련주들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섭게 치고 올라왔었던 이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SK 관련 그룹주들이 이 투자 부담감에 오늘 크게는 4% 가까운 하락폭이 나왔고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 반대로 오늘 이 3조 메가 프로젝트 얘기 나오면서 수혜본 종목들도 있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주들 흐름 다음 스탁 보시겠습니다. 먼저 OCI랑 SK 이터닉스 오늘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좋은 움직임 보여줬었죠. 특히나 SK 이터닉스가 15% 가까운 두 자릿대 상승률이 나왔네요. KKR과 이 신재생 에너지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제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오늘 전선전력 설비들 굉장히 또 잘 가졌습니다. 순환매가 도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타 공장에 2,500억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증설을 실시를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소식이 나왔죠. 곧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호재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봇주들도 장 막판에 이 피지컬 AI 관련 정부 투자 집행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면서 강하게 뛰어 올랐었죠. 로보티즈 9% 이상 급등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반도체단에 투자 집행된다는 소식이 전반적인 낙수 효과로 시장 전체에 퍼진 오랜만에 모든 섹터가 다 같이 가준 하루였습니다. 그럼 중요한 뉴스들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로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상승장에서 조금은 소외됐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도체 투톱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급반등에 성공하며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선 최근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 연이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그간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업종이 전기차와 ESS 기대감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국내 반도체주 조정으로 쏠림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순환매가 연출되고 개인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다며 AI 인프라 병목 해소를 위한 ESS 중심의 실적 개선 기대와 비어있던 수급이 맞물리며 2차 전지 업종의 지수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에선 테슬라의 유럽 및 아시아 시장 판매 강세와 산업 가속화법 시행, 미국 EV 시장의 역성장 축소와 ESS 설치 용량의 고성장 등을 이유로 꼽으며 주요 2차 전지 업체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3년간 진행됐던 다운사이클이 끝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장 막판까지 상승폭 계속 확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결국 20% 넘는 상승폭 유지해내면서 40만 원 넘겼습니다. 40만 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 유지해내며 23.69% 오른 11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들 역시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주요 상장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수출액이 모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거래소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지수에 포함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82개 기업의 매출 및 R&D 비용 등을 분석하고 2026년 1분기 상장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동향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의 1분기 매출 총액은 9조 4,6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수출액은 4조 1,025억 원으로 16.7% 늘었습니다. 특히 의약품 제조 대기업의 1분기 매출 증가율은 34.2%며 조사 대상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19.6%로 지난해 동기보다 2.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되긴 했으나 수익성 개선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는 잘 유지되고 있다며 향후 연구개발 성과의 조기 사업화 여부가 기업 성장에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기업들의 마감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낸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ABL 바이오 오늘 20% 넘게 오른 데 성공하면서 10만 6,6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리가캠 바이오와 삼천당제약도 13% 넘게 올랐습니다. 케어젠 역시 11.46% 오르면서 7만 2,000원 장을 마쳤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8.59% 오른 37만 3,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하나솔루션의 큐셀 부문 하나큐셀이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텐덤 모듈 상용화 국책과제를 맡았다는 소식에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나큐셀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상용면적 페브루스카이트 텐덤 모듈 기술 개발 및 실증 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큐셀은 국내 산학연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텐덤 모듈 구현에 필요한 핵심 공정 및 모듈화, 신뢰성 검증 관련 기술 연구를 진행하며 특히 양산 적합성을 고려한 텐덤 제조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텐덤 모듈 제조 기술을 적기에 확보한다는 구성으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차세대 태양광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하나큐셀은 텐덤 기술의 선도적 상용화를 통해 시장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우주 분야 등 신규 운용 분야로의 사업 기반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사가 목표하고 있는 텐덤 기술의 상용화 시점은 2029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하나솔루션의 오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재생 기업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 보인 가운데 하나솔루션도 15%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15.17% 오른 45,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조합원들의 집단 휴무 방식인 로그아웃데이에 돌입하며 사측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그아웃데이는 조합원들이 연차나 휴무를 사용하고 사내 시스템에서도 일제히 로그아웃하는 방식의 쟁의 행위로 지난 10일 부분 파업에 이어 두 번째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쟁의에는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과 엑셀게임즈 등 5개 법인 노조가 참여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쟁의 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이 약 2,1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실제 참여 인원이 본사 기준 약 800명 수준으로 서비스 운영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성과 보상 기준의 불투명성과 고용 불안, 경영진의 책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며 보상 체계 개선과 고용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카카오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파업 소식에도 소외 종목들의 순환매 돌면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장중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8.14% 오른 35,8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필요한 부품은 최대 1만 개다. 그런데 이 1만 개짜리 부품 시장이 한국 자동차 부품 생태계로 모여들고 있다. 주인공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실무진은 현대모비스, 화신전공, SOS랩 등 국내 부품 공장을 돌며 양산 가능성과 설계 역량을 점검 중이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동차 부품 경쟁력이다. 로봇 부품은 모터, 감속기, 센서, 램프 등에서 자동차 부품과 60부터 70%가 겹친다. 이미 소재 가공과 설계,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다. SL은 아틀라스 다리 모듈 납품 계약을 맺었다. SOS랩은 라이다 공급 후보로 거론되고 HL만도는 테슬라 옵티머스용 액추에이터 공급을 추진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의 30%를 담당할 것으로 내다본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2040년 1,800조 원 규모로 커질 경우 한국이 약 600조 원 규모 밸류체인을 맡게 된다는 계산이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었던 반도체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로봇주들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에서 강한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에서 역대급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인 평가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삼성전자는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을 때 영업이익이 올해 89조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성과급의 반영 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늘 삼성전자가 4.8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76% 하락부를 켜내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달 10일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ADR 상장 이후에는 45조 원의 자금이 조달된다라고 하는데요. AI 반도체 생산에 조금 더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상장 이후에 이 패시브 자금이 어떻게 유입이 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SK스퀘어도 오늘 하락세 보여주면서 4.24% 밀리고 있고요. MLCC단에서 삼성전기가 잘 움직이면서 2.0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5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49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3.02% 상승부를 켜내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면은 코스닥은 그 상승세를 쫓아가지 못했고 코스피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은 코스닥의 낙폭이 더 깊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원익 IPS만을 제외하고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주 대표주들이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이 8.30%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단에서 정말 간만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이 25.37%, 에코프로는 16.1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리튬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SS 설치도 늘어날 것인데 전기차 판매가 하반기에는 성수기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1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로봇주도 수급이 좋습니다. 7.50%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대형주가 오늘 쉬어가다 보니까 원익 IPS가 오늘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3.11%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다양한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단에 바이오 종목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2차 전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세아시멘트가 21.3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19.31%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인 삼양바이오팜과 한올바이오파마가 2위,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자사의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잠재력이 있다라고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오늘 19.0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바이오팝은 최근에 한양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제약바이오가 약세장인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바이오주다라는 언급이 있기도 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19.5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I테크놀로지도 19.39% 거의 20%에 가까운 오름세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와 AI 기업 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름 테라퓨틱이 25.9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즈랜드는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에케미 지난주에 조정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반등에 성공하면서 27.7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리토는 AI 기업인데요. 글로벌 AI 이 IT 기업들과 함께 현재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이 공급이 더 확대됐다라는 분석이 들어오면서 현재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브시스터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주인데요. 52주 최저가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 쿠키런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늘 사전 예약을 실시했다는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마켓 위너 이번 시즌의 우승자죠. 이 여승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박수부터 네, 치고 좀 갈까요? 함께 쳐주시죠. 네, 우승자시잖아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소문으로만 듣던 이 잘 모르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밤 10시에 마켓 위너 여기에서 또 이제 1등을 하셨다고 시즌에서 통산 누적 수익률이 270%를 넘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2달 동안 서킷 브레이커만 뭐 3번이 걸렸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270%의 수익률, 누적 통산 1위 어떻게 만들어내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의 원칙과 기준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파트너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손실 관리에 있어서 손실을 오래 끌고 가지 않았던 부분들, 정해진 기준대로 손절가를 이탈을 했을 때 빨리빨리 손실을 정리를 하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동폭이 제공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들 이제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현금 비중 굉장히 중요하고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가는 집중 공략하신다면은 좋은 결과 하반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하할 만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 여승자 파트너님 하면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에이징랜드가 또 이제 상한가를 갔다는 소식까지 여러모로 축하할 소식이 참 많은 그런 하루네요. 이 여승자 파트너님 지난 2달간요. 매도 사이드카가 7번 왔고요. 이제 서킷 브레이커는 3번이 왔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270%의 수익률을 만들어내신 우승할 만한 자격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이 방송 끝나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메시지 샵 3772번으로 여승재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축하는 여기서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 확인을 해보시죠. 우선 바이오가요. 이 삼전닉스가 좀 물리니까 그동안 좀 피해봤었던 거를 좀 여기서 복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미증시에서도 좀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와줬었죠. 그중에서도 네. 어떤 종목이 특히 눈에 띄셨을까요? 제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특징 종목 2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네. 오늘 또 지금 NXT에서 거의 20% 가까이 또 강세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사실 강세 흐름을 보여왔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목금 양 이틀 거래 좀 쉬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모더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순환매가 돌면서 한올바이오파마가 강세 흐름을 이번 주 월요일까지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네. 이 합성 의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안구 질환, 암 관련 또 신경 질환 등 영역에서 바이오 신약입니다. 합성 신약 아니고 바이오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주요 연구 과제 중 하나인 자가 면역 질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바토클리맙이라고 합니다. 바토클리맙 이 부분을 파트너사 이뮤노반트 그리고 하버 바이오메드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국가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 부분도 파이프라인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특히 이제 코스닥 시총 사이즈 대형주들이 이제 흐름이 좋지 못했었잖아요. 하지만 한올 바이오파마는 코스피 200 종목에 속해 있고 추세 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제약사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난 5월 27일 최고가 75,500원 이 가격을 경신하느냐 이번 주에 이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유자분들은 일단 홀딩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이제 6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6만 원까지 가격 조정을 다시 받으면 상승이 좀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6만 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이 최고가 5월달 75,500원 가격을 상향 돌파해서 가는 흐름이라면 더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홀딩 가격을 조금 낮은 가격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싫다. 나는 좀 단기적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65,000원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전에 9시 출발하면서 65,000원 가격을 거래량을 실어서 강하게 이제 돌파를 시켜놨고 이후 장중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65,000원 홀딩 가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수급이 좋아요. 수급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반 매수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 가격 잘 체크를 하셔서 수익을 조금 더 키워가시는 방향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바이오주들이 요즘 이제 하루 반짝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반도체에다가 수급 뺏기면서 급락하고 이런 장세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진짜 좀 약간 추세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이오? 요번에는 조금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다른가요? 일단 정부 정책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명시되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시적인 흐름은 아마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그동안 주가의 낙폭도 있고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은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불확실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밴드 공부방에서 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전문으로 하는 파트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다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정말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만큼 실적이 좀 명확하게 찍히는 종목 위주로 살펴봐야 한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지를 좀 보자면요. LG엔솔 오늘 20% 급등 나왔어요. 지금 네, 40만 맞습니다. 원 돌파했습니다. 내일도 좀 이런 흐름 이어질까요?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고 충분히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고 2차 전지 종목들 삼성 SDI에서 LNF,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의견을 드려왔고요.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타이거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 또한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정말 우울했죠. 2차 전지 투자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주가 흐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지만 제가 이제 신대가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6월달 상반기 종가까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행히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 K 배터리 2차 전지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서서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새롭게 정말 뭐 아주 따끈따끈한 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보니까 ESS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 포인트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유가 상황이 한동안 지속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는요. 유럽 시장에서 3월, 4월, 5월 해서 이 전기차 판매량이 기존 비해서 2배 가까량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또 파악이 되어지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관세 환급금. 그래서 지난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6천억 가까이를 세금으로 관세 이 부분을 납부를 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한 3천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3천억 가까운 규모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이 부분에 한 28.7%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특히나 좀 강한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설명을 드릴 때는 기술적으로 이 35만 원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38만 원 가격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38만 원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35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이 35만 원 가격마저 이탈을 시키면서 정말 기술적으로 위태한 순간을 연출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 제 상승 레이더 신호가 또 동시에 포착이 되면서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 모습 이 부분은 앞으로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입증하는 가격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월요일 시가 33만 1,500원이지만 33만 원 가격이 이제 새로운 가장 중요한 가격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런 흐름 지속이 되어진다면 상반기의 고가 부근까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도약하리라 믿음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2차 전지가.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로 이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줄까요? 이걸 바탕으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또 공시를 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수급 개선에 조금 발판이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숫자가 찍히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모습이 바이오랑 2차 전지에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럼 오늘 마지막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특징주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제약 바이오죠. 코스닥 제약 바이오. 애물단지였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2차 전지보다 더한 주가 하락 조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1월까지 아마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코스닥 제약 바이오 종목들 고점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속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번에 그 국민성장펀드 이 부분이 좀 유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2차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임상 3상 단계입니다. 글로벌 임상 3상 단계 기업의 데스밸리를 국가 자본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어요. 그럼 한 가지 기업이 딱 떠오르는데요. ABL 바이오 이야기인가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되겠고요. 네. 리가켄 바이오 이런 리가켄 부분들이 바이오.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리가켄 바이오도 굉장히 좋았죠. 오늘 네. 강세가. 네, 추가 이제 설명을 이어서 드리면은 최근 이 신약 개발 플랫폼 그랩바디가 있습니다. ABL 바이오. 이 부분이 사실 작년부터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힘을 못 썼습니다. 영 시장이 좀 관심을 안 주는 모습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4월 달에 좀 악재가 있긴 있었어요. ABL 바이오가. 4월 달에 이제 파트너사에 좀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임상 결과, 그것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 이때 있었어요. 4월 28일 날. 네, 그렇죠. 마이너스 25%까지 빠졌고 그 충격의 여파가 계속 지속되어져 왔는데요. 6월 달에 분위기를 바꾸는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미국 노바브리지와 공동 개발 중인 위암,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요 패스트트랙 지정, 요 부분이 이제 6월 달에 전해지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네. 기술적으로. 6월 17일 경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오늘 또 거래량 수반해서 이제 상승 레이더 신호에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하향 내려오고 있는 21선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이것은 이 21선이 이제는 횡보 옆으로 눕거나 아니면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기술적으로는 이제 8만 원 가격이 매우 중요한 기준 가격이 되었고요. 21선을 돌려 세우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오늘 장에서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키워드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3대 메가 프로젝트. 드디어 오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었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종목 살펴봐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코스닥 30주년 바로 7월 1일 이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승강제 관련 내용들이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경이었죠. 3대 메가 프로젝트 드디어 구체적인 그런 관련된 청사진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요, 장 마감 즈음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반영이 안 되는 분위기였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확 반영이 되겠네요. 글쎄요,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이게 워낙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대회, 아직 투자 심리가 조금은 불안한 그런 심리를 좀 반영을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할 부분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 접근하는 계획하고 좀 구분을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켓 위너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제 단기성 종목으로 유진 기업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종목들은 어차피 신규 팹을 들어가게 되면은 땅도 골라야 되고 또 타설도 해야 되고 그런 토목공사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테마성으로 시멘트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죠. 건자재 종목들. 네. 그 이후에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클린룸부터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클린룸 관련된 종목들, 뭐 신성 ENG, 한양 ENG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장비들 반입이 되고 다 이제 구성이 되어져 간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부분은 어차피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내려가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냐 어떤 면이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장비들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은 이제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부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메가 프로젝트가 오늘 또 코스닥의 한 축을 담당했고요. 또 기대감을 안겨준 그런 재료도 있었죠. 바로 이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 이틀 남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승강제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나온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주목은 하고 있죠. 주목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좀 명확한 기준을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네. 좀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코스닥 기업들이 일자별로 그 IR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코스닥 투자를 하면서 사실 불확실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컨센서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하지만 요 기회를 타서 테마에 따라서 공동 IR을 실시한 예정이라고 하니까는 이런 뭐 3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호재로 보지 마시고요. 코스닥의 주요 기업들 IR 내용으로 투자의 힌트를 찾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목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이벤트들이 있어도 좀 단발성 재료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추격 매수 경계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매일같이 또 시장을 함께 봐주고 계시죠. 저희 여성재 파트너님 평일 아침 8시 30분마다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이 부분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이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까지 함께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바로 체크를 해볼까요? 파트너님, 내일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오늘 좀 현대차 준비했습니다. 아, 현대차. 드디어 좀 이제 이 투자자분들 마음이 좀 누그러들까요, 이제? 제가 항상 피지컬 AI 로봇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 이제 아틀라스 한국 공군망 구축 이런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ETF도 상승을 하고 로봇주들 네. 괜찮은 흐름 보였는데요. 사실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대차 뭐 다른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대응. 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 지금 추세가 중장기 추세 살아있어요. 망가진 거 아닙니다. 망가지지 않았고 다만 올해 1월 달서부터의 상승 추세는 이번 6월 달에 좀 훼손을 당했어요. 훼손을 당했지만은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45만 원 가격이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간 흐름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 신호가 포착이 되었어요. 오늘 신호가 포착이 되었고 45만 원 지지 여부에서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이라도 외바닥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50만 원 넘어가기 전에 50만 원 이하 45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히 1차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추후에도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ETF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나온 건가요? 네, 다음으로? 맞습니다. 뭐죠?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상승할 때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항상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도 지금 기술적으로 조정을 깊게 받아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신호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항상 제가 눌림목 구간에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공략 가능한 가격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요. 완성 로봇 기업, 이 ETF 안에는 완성 로봇 기업, 부품 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제, 자동화 기업까지 올인원으로 들어있는 ETF 상품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만 원 가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0원 가격에서 보면 된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든 종목도 왠지 로봇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눈치가 귀신이죠? 네. 힌트 주시죠. 제가 지난주에는 바이오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 또 로봇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탑티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탑티어.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이고요. LG전자와 협업을 하고 있다. 가성비 로봇 기업이다. 이런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아마 시간상으로 보면요. 제 밴드 공부방에 게시글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셔서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로봇주들 너무 요새 변동성 심해가지고 내일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공개 방송 좀 함께 해주면 되시는데요. 몇 시에 아침마다 좀 함께 해주고 계시나요? 네,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실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수익이 목마르신 분들이라면 오셔서 같이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270% 1위 우승자의 이 신기록 여러분도 함께 나눠 가실 수 있기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함께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도 준비를 했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오늘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